지금이라도 개별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다시는 이제 개별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확한 임대가를 산정을 하시면 그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통임대보다는 그래도 개별로 해결책을 좀 찾으시면 급한 분들은 빨리 끄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이게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치를 하게 되면 그냥 어떤 누가 그냥 하나 걸리겠지 요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임대를 유치하는 게 좀 안 먹히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류디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볼 얘기들은 이제 매매 시장에서 이제는 임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투자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임대에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강남에서도 굉장히 공실 때문에 다들 머리를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시점에서 과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통임대가 답일까, 개별임대가 답일까라는 주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실 거고, 또 관심 가지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는 또 임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도 더욱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매매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시장은 사실 좀 꾸준하잖아요. 수요도 항상 많고, 그래서 팔릴 만한 매물들이 나오면 즉각 매매가 되는 시장인데, 임대 시장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내가 살 게 없으면 안 사면 되지만, 임대 시장에서는 기존에 또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뭔가 구해야 되는 이런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이 좋더라도 임대 시장은 안 좋을 수 있고, 또 임대 시장이 좋더라도 매매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주제에 대한 통임대가 답일지 개별임대가 답일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를 강남에서 그래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완전 바닥부터 시작했죠. 바닥부터 한 몇 년 하셨죠, 임대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거의 도사시네. 거의 준도사다. 그럼 계약하신 것도 많고, 지금도 어쨌든 임대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제 2025년 10월 달이죠. 우리가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 시장이 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되게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후가 된 건물, 신축 건물, 준신축 건물, 너나 할 거 없이 경쟁들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중간층의 수요자들이 비거든요. 이제 중간이라고 하면은 좀 40평대에서 60평,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월세 한 400에서 700만 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좀 왜 비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요즘에 좀 경기도 좀 침체되고 또 분위기도 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의 수요는 좀 줄고, 아예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을 한번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작년이랑 올해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나가보거나 또 연락 받거나 또 사무실 내에서 나오는 계약들을 보면 좀 비어있던 건물들이 조금씩은 채워진 거는 같은데, 반면에 좀 구축 건물에 있던 또 임차인들이 이렇게 퇴거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퇴거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새로 유치를 하고 나갔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구축 건물에서 또 나가는 임차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비어있던 게 채워지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이미 좀 어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나간 거는 잘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나 다른 어떤 부동산 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또 구축 건물에서 기존에 또 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느낌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경기가 좀 둔화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해서는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근 한 3, 4년 이렇게 보면 이제 밸류업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당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짓고 나면 임대료가 이만큼 될 것이다, 보통 예상치의 어떤 임대료를 가지고 다 투자를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정도 임대료를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와서 공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높았는데, 이제 공실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시장에 나와 있던 그 호가대로 사실 채워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맞게끔 좀 다운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강남에서 어쨌든 임대를 예전부터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통임대의 전용 면적당 임대료 시세가 어떻고 또 개별로 했을 때는 또 시세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용 면적당 금액을 좀 산정을 하면은 저는 15만 원 정도가 일단은 지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 낮게 어떤 금액들이 산정되는 것들이 거래가 착착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5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 한 재작년, 뭐 작년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보다는 전용 면적 기준이 더 금액들이 높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작년부터 그래도 이렇게 체결하고 뭐 이런 시세들을 보면은 전용 면적 한 15만 원이면 그래도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5만 원이라는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임대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신축 건물일수록 건물주보다는 이제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조금 높은 지금보다 좀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전용 면적당 한 15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안내를 했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통임대와 개별 임대 금액을 선정을 했을 때 이 금액 차이가 또 날래야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렌트풀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분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개별 임대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세하다라고 저는 그냥 확정 짓거든요. 그럼 그거를 합리적인 금액이다, 좀 적합한 금액이다라고 저희가 설득하거나 매니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렌트풀이를 좀 준다. 아니면은 이 공간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개하면서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뭐 렌트프리로 좀 많이 금액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되는 금액들은 15만 원 이하의 느낌을 좀 주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축보다는 구축 건물이 많으니까 이제 통상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개별 임대로 갔을 때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은 이제 평당 한 15만 원을 전용 면적 기준당 이제 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면은 좀 할인해주고 하니까 통임대로 했을 때 전체 이제 큰 건물로 봤을 때 통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료가 더 낮고 개별로 해야 임대료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임대로 하면은 임대료가 더 높은 것 같고 개별 임대로 했을 때 더 임대료를 못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공실로 허덕이고 있고 사실 앞으로 강남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임대가 답인지 통임대가 답인지 뭐가 답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통임대가 가능한 곳은 통임대 그리고 개별 임대 같이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야 되고 때려 죽여도 통임대가 안 되는 곳은 이제 무조건 그냥 개별 임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무슨 말이야 뭐 이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렇게 얘기를 드실 수 있을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통임대가 좋다 개별 임대가 좋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A 물건을 살 수도 있고 B 물건을 살 수도 있듯이 그냥 통임대도 하나의 그냥 방식이고 그냥 개별 임대도 하나의 방식인데 그냥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한 가지로만 갈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원래 기본 방식 우리가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해서 뭐 임대를 놓고 이런 하는 기본 방식들은 개별 임대가 원래 기본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통임대라는 것이 어떤 시장 상황, 어떤 경제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서 하나의 그냥 트렌드로 나온 거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통임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임대료도 뭐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통임대가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버리는 순간 그 리스크에 대한 감당은 온전히 이제 임대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임대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완전히 뭐 도태된 이런 방식들이 아니고 이제는 선별이 됐다고 생각해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임대로 맞출 수 있는 곳들만 맞춰지고 있고 아닌 곳들은 지금 이제 개별로 진행을 하면서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가야 되는 투자 방식이었는데 요 한 몇 년간은 너도 나도 2면 3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통임대를 기준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계획도 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다.
지금 시점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임대가 되는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 2025년 10월 기점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 신축 건물 기점에서도 통임대가 맞춰주고 있는데 이런 기점에 통임대가 가능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게 신축 빌딩이 통임대로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동들 중에서 논현동, 뭐 역삼동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한 블록 안에 매물들이 경쟁하는 게 뭐 많으면은 10채, 뭐 적으면 한 5채가 경쟁을 하는데 이게 참 순번대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순서대로. 저는 그냥 한 가지라고 하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요. 각자의 뭐 생각대로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통임대를 구하는 그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입지를 더 세분화하자면은 역세권 입지.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식상하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동산은 입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입지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역세권 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본인들이 외부에 비춰지는 어떤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직원들의 어떤 편리도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먼 어떤 이런 입지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 입지도 크게 나눠보면은 강남 안에서도 이런 특정 구역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여기 안에서만 좀 찾으려고 하시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전에는 그냥 뭐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이런 통임대를 쓰는 수요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2면 3면이 이제 지어 놓으면은 다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또 보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회귀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통임대를 구하는 그런 수요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사옥으로 쓰는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가격도 뭐 합리적이어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또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우선순위를 꼽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입지 안에서도 또 역세권에 있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통임대가 하나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다 따라한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수지 분석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시면 우리가 원래 기본으로 하시던 것처럼 그냥 개별 임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고 임대가를 좀 역산해가지고 기준 잡은 다음에 매매가와 뭐 원가를 다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 통임대에서 개별 임대로 좀 전환된 사례와 개별 임대에서 통임대로 전환되는 사례 이게 되게 극단적인 그렇죠. 차이인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차이인데 저희가 어쨌든 통임대도 하나의 방법이고 개별 임대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다 가능한 곳은 당연히 뭐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기준을 잡고 안 되면 이제 개별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뭐 2면 3면에 막 통임대를 바라보고 투자했던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는 그 임대료를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다운시키면서 이제 개별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임대들이 좀 채워지고 있죠. 저희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개별 임대를 진행을 하다가 통임대로 전환한 사례는 거의 저희 기준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손에 꼽기 힘들어요. 좀 없어요. 그냥 연층 정도는 있었는데 통임대로 확 바꾼 사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통임대에서 개별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가 이렇게 뭐 개별로 전환을 해가지고 채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칫 판단하면 저분은 이제 투자에 성공을 했네 뭐 임대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보셔야 되는 게 그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임대료 수준보다 지금 이렇게 개별로 전환하거나 지금 통임대로 맞춰지는 것들이 임대료가 현저히 좀 낮게끔 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원가 그리고 현재 내고 있는 이자에 대비해서 임대를 맞췄지만 이자를 더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임대가 맞춰졌다라고 해서 어떤 이런 투자에 뭐 또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통임대에서 개별로 전환할 때 어떤 뭐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우선 개별로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성격의 임차인, 어떤 성격의
이게 업종이 들어온다라는 그 콘셉트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사무실이 들어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10인 이하의 조직이 여기에는 임원실을 구축할 거고 뭐 여기에 회의실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뭐 방문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약간 대비책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유치하더라도 쓰임새 있게끔 되는 건데 이게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치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어떤 누가 그냥 하나 걸리겠지 뭐 요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임대를 유치하는 게 좀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통임대가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건물들은 지금이라도 개별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다시는 이제 개별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확한 뭐 임대가를 산정을 하시면 그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통임대보다는 그래도 개별로 해결책을 좀 찾으시면 급한 분들은 빨리 끄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임대를 좀 더 빨리 놓고 잘 놓으려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빨리 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뭐 제품으로 좀 어떤 그 임대하는 건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좀 감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우선 방향제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좀 진짜 알코올 방향제를 좀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알코올형 방향제 직관적으로 또 향도 많이 느껴지고 근데 향이 좋아야 된다. 결국 향이 좋아야 건물 안의 되고요. 향. 상업용 공간의 향들은 결국 이 백화점 매장 향들처럼 뭐 특유의 어떤 컬러를 브랜드에 입힐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는 좀 톤 자체가 좀 연출되는 톤들을 좀 좋은 향인데 약간 우디하면서도 조금은 머스크한 톤의 좀 향들이 신축 빌딩에는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하고요. 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기본이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건데 그가 줬던 어떤 뭐 진한 향기 또는 그녀가 줬던 뭐 이런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들은 사실 머릿속에 확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것처럼 건물도 결국은 마지막 이제 경쟁을 할 때는 결국은 한 두세 가지 중으로 좁혀지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생각이 나는 건물이 되려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향에서 주는 그런 각인이 큽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일례로 저희가 방향제를 설치를 하다가 저희가 좀 잘못해가지고 한번 쏟았어요. 엘리베이터실에 냄새가 너무 진한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났더니 그게 건물 전체에 너무 이제 배였지. 배였는데 오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진짜 다른 건물들이랑 다른 어떤 무드가 느껴진다고 얘기하시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 향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신축 건물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조금 차갑고 뭐 썰렁한 감도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뭐 1층 로비부라든지 아니면 복도실이라든지 플랜테리어로 또 채우는 경우들이 이제 맞아요. 종종 생기고 있어요. 플랜테리어. 네, 요즘에는 또 플랜테리어 하는 브랜드들 되게 많거든요. 건물에 좀 모서리 되는 부분에 인조 화단처럼 구성해서 감도 있게 연출하면은 또 투어 오신 분들은 공간이 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제품들은 요러한 것들이지만 근데 궁극적인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즉시 임대인이 가서 문을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안내를 했을 때 지금같이 10월이라든지 뭐 12월 같은 계절이 약간 날씨가 최근에 되게 쌀쌀해졌잖아요. 투어가 시작하기 전에 히터도 미리 좀 켜놓고 그리고 여름철이면 미리 에어컨 켜놓고 이 결국 온도도 나는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입구에서 딱 주차를 할 때부터 저는 중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친절하게 좀 안내해주면서 주차를 딱 하고 로비에 들어와서 좋은 향을 맡으면서 이 공간에 진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루프부터 시작되면서 이미 난 여기서 성공을 할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심리적인 것들 계속 팡팡팡팡 심어줘야 돼요. 기운이죠. 네, 운과 기 그런 것들이 계속 심어지면서 공간을 투어하고 그 미세한 확률들이 이제 와 여기 좀 깔끔하다 엣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중개를 하잖아요. 그런 제품들 혹은 그런 중개 뭐 스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 계약이 될까 말까인 그런 진짜 춘추전국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실이었던 분들은 뭔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는 요즘에 생각을 하셔야 또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또 얼마나 또 이제 우량한 테너트를 또 유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은 또 좋은 중개사들을 또 만나서 또 계약까지 또 이끌어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는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방식들을 통해서 공실들을 좀 해결해 보고 있고 앞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임대를 채울 수 있는 부분과 또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또 수익적인 분석을 따져봤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하실 때는 이런 보수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시점부터는 강남에서 웬만한 물건 아니고서는 내가 밸류업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해서 뭐 임대를 놓았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통임대가 답일까 뭐 개별임대가 답일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을 또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팟캐스트 시간에 또 그 댓글을 또 뽑아서 또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또 영상에서 이렇게 또 짧게 어떻게 정제된 얘기들로 탁탁탁 끊어서 얘기 드리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장시간 이렇게 또 앉아서 저희하고 또 미팅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또 사람 사는 얘기 또 이거는 저랬다 저건 저랬다 이거는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또 드릴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좀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게 되었는데 조금 더 담백하게 다음번에는 좀 더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유익한 정보와 저희가 조금 인사이트들을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또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니까 이 마이크 잘 들리실까요? 한번.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